안녕하세요.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늘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시고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연금정책 토크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연금 받을 권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지난 방송에서 이재섭 박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연금 많이 받을 권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최대한 일찍 납부함으로써 연금 받을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 그리고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도 꼭 임의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 또 과거의 미납보험료는 60세가 되기 전에 꼭 납부하시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신 그런 분들, 그렇게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계속 임의가입을 신청하셔서 연금권을 확보하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대충 정리를 잘한 거 맞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연금은 어떻게든 길게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일찍 가입하고 늦게까지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덧붙이자면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낼수록 더 좋겠죠. 네. 오늘은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두 번째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확보한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이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연금을 확보를 했으면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한 날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노후의 연금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으셔가지고 나의 경제 여건과 또 건강의 상태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를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할 수 있는 그 연금 수령 연령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 그 연금 그 수급 개시 연령은 법에 정해져 있죠.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57년생 닭띠들이 62세가 되는 해인데 그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죠. 내년부터는 뭐 58년 개띠 분들이 연금을 또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뿐 아니라 뭐 공무원연금 등 그 공적연금 모두는 연금 개시 연령이 있는데 그 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정도의 앞뒤로 해서 연금을 좀 땡겨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늦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땡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조기연금이라고 하고 미뤄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그 연기연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법정으로 연금을 받는 그 시점에서 5년을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 5년을 그렇습니다. 땡겨서 받는 것을 조기연금, 5년을 뒤로 늦춰서 받는 것을 연기연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네, 조기는 빨리 받는다. 네. 연기연금은 뒤로 미룬다, 연기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렇게 조기연금, 연기연금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무엇보다도 개인에 따라서 경제 사정과 건강의 상태 이런 것들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에게 수급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그 정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그 정년이 60세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뭐 공기업도 60세 되면 요즘 그만두더라고요. 이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의 그 개시 연령 이 현재 뭐 62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2028년 되면 이제 65세까지 연장이 될 텐데 네네. 그럼 만약에 60세라고 하는
그 정년이 만약에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 연금 수급 연령과의 그 간극이 앞으로 더 커질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예,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네, 5년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퇴직 후에 그 소득이 없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연금액을 조금 삭감을 받아서라도 네. 소득이 없으니까 네. 연금을 좀 일찍 받고자 하는 그 수요가 생기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기연금 제도가 생긴 거죠. 네. 또 이와 반대로 그 퇴직 후에도 일정한 상당한 소득 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당장의 연금을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좀 미루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몇 년을 그 미뤄서 또 연금을 그 대신 좀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기연금 제도가 또 생긴 거죠. 네, 국민연금 62세부터 지금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2세면 아직도 뭐 건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뭐 굳이 지금 연금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 연기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연기하는 대신에 좀 많이 받을 수 있죠.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렇다면 먼저 조기연금 땡겨서 받는 거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조기연금을 받으려면 좀 한 두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 연령 조건과 네. 소득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연령 조건은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의 연령이 도달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62세가 연금 개시 연령인 자에게는 57세부터 연금 그렇죠. 신청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득 조건은 본인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의 평균 소득,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227만 원인데요. 네. 그 기준이 어떤 소득이냐면은 227만 원이 순수 소득이 번 소득이 아니고 원래 번 소득에서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제를 받고 사업자에게는 그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제 전 금액으로 하면 아마 2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요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조건하고 소득 조건이 갖춰진 경우 네.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기연금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연령 조건입니다. 이건 아까 사실 나왔습니다. 5년 원래 받는 그 연령에서 5년 땡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땡기더라도 그렇죠. 5년만 땡기는 거죠. 연령 조건 하나 네네, 있고 네네. 62세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57세인 분은 받을 수 있다. 5년 땡길 수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이 소득 조건인데 소득 조건은 아마 이게 평균 소득자 이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평균 소득자가 227만 원 정도가 되는데 평균 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어야 되네요. 그럼 평균 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조기에 땡겨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다 나름대로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조기연금 미리 땡겨서 받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뒤로 늦춰서 받으면 이득 본다 그랬는데 그렇죠. 반대로 땡겨서 받으면 손해 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좀 삭감이 네. 있습니다. 손해 많이 봅니까? 예, 조기연금을 신청을 하면은 네. 한 달에 그 0.5% 한 달 땡길 때마다 0.5% 그러니까 1년이면 한 6% 정도씩 그 연금을 삭감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그래서 그 조기 신청은 네. 이제 뭐 한 최대 월 단위로 해서 5년까지 그 땡겨서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네.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1년을 땡긴다 그러면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년당 6%니까 6%를 삭감한 94만 원의 연금을 그때부터 계속 받게 된 거예요. 계속. 6%가 삭감되는 거군요. 그렇죠. 삭감해서 계속 삭감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5년을 그 일찍 받는다 그러면 30% 삭감된 70만 원을 그때부터 계속 받게 되는 거죠. 60세부터. 1년에 6%가 삭감되니까 네. 5년을 땡겨 받으면 오르게 30. 네네. 30%면 100만 원 받던 분 같으면 30% 깎여버리면 70만 원만 받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70만 원을 그 60세부터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조기연금을 받던 분이 네. 소득이 생기는데 그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그 평균 소득을 넘어서게 되면은 조기연금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되고 네, 네. 또 다시 소득이 뭐 없거나 아니면 그 평균 소득 이하로 되는 경우는 다시 조기연금을 지급을 한다는 사실을 좀 그렇죠. 알아둬야 됩니다. 이 조기연금은 소득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평균 임금 이하일 때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65세부터 만약에 우리가 2028년이면 버터가 연금 받는 때가 2028년인데 그때 되면 만약에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런데 나 저 5년 먼저 받을래요.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 달에 70만 원씩만 이제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70만 원씩을 쭉 그 사망할 때까지 70만 원씩만 받는 겁니까? 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70만 원. 원래대로 만약에 65세 때 버터가 받았으면 네네. 10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버터 죽을 그렇죠. 때까지 100만 원씩 받았을 걸 네네. 근데 죽을 때까지 70만 원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네. 뭐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인상되는 것은 인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100만 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엄청난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기간이 지나야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약 1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7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일찍 받는 게 손해가 돼요. 그 전에는 좀 이익이 됩니다. 일찍 본 분들이. 그러니까 17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래 살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면 네. 뭐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해야죠 당연히. 그럼 그렇죠. 손해네요. 네, 미리 그렇습니다.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 이제 조기연금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네. 연기연금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기연금도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연기연금은 이제 연령 조건만 있어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자가 미만인 연금 수급권자입니다. 네. 예. 이 사람만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기는 1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도 월 단위로 해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네, 5년까지 연기할 수 네네, 있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연기된 연령이 될 때까지는 연금이 지급이 중단되다가 그렇죠. 그 연령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연금이 지급되는데 증액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한 달에 요거는 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한 달에 0.6%. 그다음에 연간으로 하면 7.2% 정도가 되죠. 이것이 이제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2세부터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분이 5년간을 연기되면은 67세부터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받는 금액은 36%가 증액된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5년 뒤부터. 그 네. 1년에 7.2% 가산이니까 그렇습니다. 7.2% 곱하기 5년이니까 5니까 하니까 이게 36%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와, 그러니까 100만 원 받도록 돼 있었던 사람은 136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62세부터 100만 원으로 쭉 죽을 때까지 받을래? 아니면 67세부터 136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받을래? 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기연금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게 좋은지. 네네. 이 조기연금과 원래 연금 개시 연령 그 시점에 받는 이 노령연금 사이에 원래 제때 받는 거하고 네, 그렇죠. 땡겨 받는 거하고 어떤 게 게 더 유리한지 낫습니까?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네. 또 조기연금 그 받는 분들은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이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데 빨리 바꿔보자. 또는 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또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는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또 특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기 연금을 받는다 삭감돼서 받는다 이거는 역시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연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받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죠. 언제 죽을지를 예. 만약에 안다면 네네. 몇 년 안에 나 죽을 것 같아라고 그렇죠. 안다면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건강해. 그런데 미리 받아버리면 네네. 나중에 진짜 나중에 문제가 너무 됩니다. 가난해지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연금을 받을 시기가 가까워 오는데
좀 경제적으로 봐서 좀 도저히 앞으로 뭐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런 분이나 아니면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심각하게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산상으로 해보면은 이것도 네. 이제 순익분기점이 조기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약 17년 아까 좀 언급을 네. 드렸습니다. 17년 정도까지는 조기연금이 좀 유리해요. 네. 근데 17년이 넘어가면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손해가 됩니다. 본래의 네. 연금을 받는 것보다 더 적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17년보다 오래 살면 살수록 본래 연금 받는 것보다 또 이제 손실이 더 많아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17년이 지나면 네네. 조기연금 받으시는 분 17년이 지나면 손해 본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기연금 딱 받으실 분은 내가 17년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 싶으면 조기연금 받으면 안 되겠군요. 손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보죠. 네. 그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분이 이제 5년을 앞당기면 60세부터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60세 받는 그 시점부터 17년이면 77세인데요. 아직 팔팔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77세 이후에는 네. 총 그 연금 수령액에서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네. 근데 이제 남자의 경우 현재를 보면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앞으로 60세가 된 사람이 앞으로 얼마까지 더 살 수 있나 이게 이제 한 22.5세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한 82.5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건데 네. 77세를 넘겨서 5년 이상이 더 살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손해 보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는 얘기고 아, 네.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5, 6세 정도 평균 수명이 더 기니까 그렇죠. 여자의 경우는 한 10년 이상을 더 적은 연금을 받아서 손해를 보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기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득이 없어서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17년 이상을 도저히 살 자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선정을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연금은 당장 정말로 돈이 없어서 너무나 절박한 경우 네네.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로 네. 오래 사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네네. 그때는 받으실 수 있지만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조기연금은 가급적 신청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네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번에 이제 연기연금인데요. 자, 연기연금은 이제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네. 그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퇴직 후에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연금 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 네, 또 건강상 별 문제가 없고. 또 뭐 유전적으로 뭐 큰 중병이 걸릴 확률이 뭐 크게 우려되지 않는 네, 분들은 가계 내력으로 네네. 볼 때 네네. 장수한다. 네. 뭐 그런 분들은 연기연금을 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기연금이 그 큰 이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까지 적용되는 그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어요. 네, 연금을 받는 시기부터 5년까지 적용되는 건데 내가 그 시기에 상당한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기를 해보려면 그 기간을 연기를 해버리면은 그 감액을 받는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감액을 그러네요.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네요. 거죠. 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연 7.2% 정도의 그 이자율로 연금을 가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이 네. 있습니다. 아, 공무원 연금도 연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공무원 진짜입니까? 연금도 예, 아,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 연금도 조기에 받을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65세 되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은퇴를 하니까 지금 네네. 교수니까 65세에 은퇴하면 바로 공무원 연금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제가 이거를 뭐 한 2, 3년 더 미뤄버려도 된다 이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소득이 있으면. 네네. 왜냐하면 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액이 한 절반 정도만 받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죠? 네네. 아, 네. 그런 혜택이 있군요, 또. 그러니까 미뤄버리게 되면 연 7.2%의 그 이자율로 연금이 나중에 가산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건강이 좋고 또 유전적 배경으로 볼 때 좀 오래 살 것으로 짐작이 되는 분들은 연기연금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연기연금을 그 원래의 노령연금과 그 비교했을 때
분기점은 연기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약 14년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4년. 예, 14년. 네. 아까 조기연금에서는 조기연금 받는 시기부터 한 17년 정도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연기연금은 연기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부터 약 14년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네. 그 이후부터는 연기연금의 혜택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62세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분이 그 58년생이거든요. 네, 맞죠. 근데 1년간 연기했을 때는 63세부터 14년 뒤엔 77세 이후가 되면은 연기연금으로 인한 혜택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예, 예. 그 남자의 경우 이제 58년생 기대여명이 아까 이제 22.5세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은 확률적으로 5년 이상 증가된 연금을 계속 받다가 죽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77세 이후부터는 이제 연기연금이 이제 이득이 되니까. 또 여자의 경우는 더 오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더 기니까.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을 연기하는 동안에 아까 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중의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지문을 보면은 네. 연기연금이 상당한 정도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한 62세 이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내가 뭔가 소득이 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연기하는 게 아주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죠. 네. 충분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몸이 아주 건강하신 분들, 오래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연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의 말씀해 주시고 네네네. 방송 마칠 때가 됐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국민연금에는 연금을 그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또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마음이 짠하군요. 네. 예, 예. 국민연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깎아서 받으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노소득으로서 상당히 부족한데 네. 퇴직 후에 이제 소득이 없어가지고 그 적은 연금을 또 삭감해서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이제 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선진국처럼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만이라도 서로 일치시켜서 이제 그 소득의 갭을 없애서 크레바스를 없애서 네. 조기 연금 수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들로서는 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조기 연금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기 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 후에 일정한 소득이 좀 있고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금을 가산해서 받는다면은 장수 시대에 더 풍요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28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수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2028년에는 제발 우리나라 정년도 65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그 갭이 인터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기대를 이제 가지고요.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어떻게 선택해야 현명한 것인지 그 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소득, 여건, 경제활동, 그리고 건강상태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 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 지급의 시기를 선택하는데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